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삼성전자와 함께 우리가 꼭 투자해야 될 종목으로 나스닥 100에 대한 영상을 올렸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섹터를 어느 정도 비중으로 품고 있는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 나스닥 100은 미국 3대 지수 중 하나인 나스닥을 기반으로 한 지수이고 나스닥 100을 그대로 복사하다시피 한 QQQ라는 ETF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국내에서 인기가 너무 많아서 아마 주린이 분들도 한 번쯤은 QQQ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왼쪽에 5년 차트를 보시면 의심의 여지 없이 아름답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잘 나갈 때는 1년에 20% 이상 수익률도 어렵지 않게 찍을 정도로 수익률이 상당합니다. 참고하시라고 오른쪽에 나스닥 100 10년 차트를 한번 펼쳐봤는데 5년 차트랑 모양이 거의 똑같습니다. 이렇게 나스닥 100은 장기적으로 한결같이 우상향 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나스닥 100 정체가 뭐길래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우상향하는 걸까요? 일단 나스닥 100을 기반으로 한 QQQ의 구성 종목을 보면 미국 기업이 98.24%를 차지합니다. 요즘 미국 주식이 그렇게 잘 나간다는데 역시 잘 나가는 ETF인 QQQ도 미국 기업이 다 해먹고 있습니다. 정말 미국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역시 기술주가 64.42%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나스닥 100을 기술주 중심의 상위 100개 종목에 집중 투자한다고 하는데 왜 기술주 하는지 이 수치를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 기술주는 아니고 경기 소비재도 약 20% 정도 품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헬스케어도 6.4%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필수 소비재나 산업, 통신, 유틸리티 이렇게 기술주 외에도 다양한 섹터들이 은근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필수 소비재는 말 그대로 우리가 필수로 써야 되는 품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술주들이 크게 하락을 해도 이런 필수 소비재 섹터가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기 때문에 미미하게나마 해칭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치약과 맡긴다고 치약을 안 쓸 수는 없을 겁니다. 치약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양치질을 안 하면 입에서 시궁창 냄새가 나기 때문에 요즘처럼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시기에는 본인 입냄새를 맡고 기절할 수도 있을 겁니다. 설마 치약과 맡기겠다고 하루에 3번 하던 양치질을 한 번 하진 않을 겁니다. 저는 삼겹살 먹을 때 마늘도 잘 구워 먹거든요. 근데 마늘 먹고 양치질 안 하면 진짜 입냄새 장난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치약 칸에 10만원, 20만원씩 한다. 그러면 양치질을 좀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몇천 원밖에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월급이 조금 삭감이 되거나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양치질 횟수가 줄지는 않을 겁니다. 통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가 안 좋다고 스마트폰을 해지시킬 수는 없을 테니까 역시 경기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진 않겠죠. 그리고 유틸리티는 전기, 수도, 가스 같은 공공재를 의미하는데 역시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경기의 영향을 그렇게까지 크게 받지 않을 겁니다. 결국 경기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것은 바로 기술주인데 그 기술주가 64%가 들어가 있으니까 경기가 좋을 때는 수익률이 엄청나게 좋을 것이고요. 또 경제 위기가 오면 수익률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S&P 500에 비해서 변동성도 크고 경기가 좋을 때는 기대 수익률이 훨씬 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기 영향을 조금 많이 받는다는 단점이 있긴 한데 사실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이런 걸 일일이 다 따져가면서 할 수는 없거든요. 어차피 경제 위기는 언제든 올 수 있는 것이고 기꺼이 손실까지 각오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분명히 경제 위기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겠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수십 년간의 역사를 봤을 때는 결국에 어떤 위기가 와도 전고점을 뚫고 항상 신고가를 경신해 나가는 게 바로 미국 주식입니다. 그래서 우상향을 믿고 장기 투자를 할 거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S&P 500이나 다우보다는 나스닥 100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부적인 종목을 보셔도 아마 마음에 쏙 드실 겁니다.
상위 10개 종목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10.76%로 가장 높게 투자가 되고 있고요. 애플이 10.62%로 두 번째로 높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존이 7.72%, 테슬라 5.4%, 엔비디아 4.97%, 그 다음에 알파벳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A고 하나는 C겠죠. 의결권 유무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 결국에는 둘 다 구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구글이 7.89%로 투자가 되고 있는 것이고, 메타 플랫폼스는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이 3.4%, 어도비 2%, 넷플릭스가 1.88%, 이렇게 상위 10개 기업이 54.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초우량 기업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QQQ는 기본적으로 미국에 상장되어 있어서 달러로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초보분들이 접근하시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국내 증권사에서 원화로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가장 먼저 킨덱스 미국 나스닥 100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367380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6자리 숫자가 바로 종목 코드입니다. 만약에 검색이 잘 안 되시면 이 종목 코드로 입력을 하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른쪽에 기초 지수를 보시면 나스닥 100이라고 되어 있죠. 바로 나스닥 100의 수익률을 그대로 따라가게 만든 ETF입니다. 이렇게 국내에서 편하게 원화로 매수할 수 있게 해준 만큼 당연히 수고비가 들 텐데, 그 수고비는 일종의 펀드 보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고작 0.07%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현재 주당 가격은 약 14,570원, 단돈 15,000원이면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100개 기업을 전부 다 살 수 있습니다. 이 나스닥 100이 워낙에 유명하다 보니까 국내에도 여러 개가 상장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도 하나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TR이라는 건데, 얘는 종목 코드가 379810입니다. 기초지수는 마찬가지로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데 얘는 좀 특이하게 뒤에 TR이 붙죠. 여기서 TR은 토탈 리턴의 약자인데 분배금을 자동으로 재투자해주는 상품입니다. 분배금은 일종의 배당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배당금을 계좌로 입금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재투자해주는 겁니다. 현재 주당 가격은 약 12,475원, 뭐 비슷합니다. 그리고 펀드 보수는 0.05%로 아까 봤던 킨덱스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네요. 자, 여기서 다가 아닙니다. KB스타 미국 나스닥 100이 또 있습니다. 종목 코드는 368590이고요. 기초지수는 마찬가지로 나스닥 100을 추종합니다. 기본적으로 기초지수가 나스닥 100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뭐 앞에 KB스타가 붙든 킨덱스가 붙든 코덱스가 붙든 수익률은 거의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당 가격은 14,130원. 역시 거의 비슷하죠. 근데 잘 보시면 펀드 보수가 0.021%밖에 안 됩니다. 아무래도 KB스타가 후발주자인데다가 인지도가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수수료를 저렴하게 해서 어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신규로 투자를 해야겠다면 수수료가 저렴한 KB스타가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 있는데요. 얘는 종목 코드가 133690입니다. 근데 주당 가격이 거의 85,000원에 육박하는데 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상장일이 2010년 10월 18일입니다. 지금까지 봤던 다른 ETF들은 기초지수는 똑같지만 상장일이 올해 아니면 작년이거든요. 이 타이거도 처음에는 만원대로 시작을 했는데 10년 동안 계속해서 수익이 나다 보니까 지금 85,000원까지 온 것이고요. 역사가 오래된 만큼 시가총액도 1조 5,792억으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킨덱스나 코덱스, KB스타 같은 ETF들은 시가총액이 많아야 3천억대, 적은 것은 1,000억대밖에 안 됩니다. 근데 얘는 1조 5천억이 넘으니까 거의 5배에서 10배 정도 규모가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규모가 큰 만큼 거래량도 많을 것이고, 일단 타이거라는 ETF 자체가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인지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왠지 모를 안정감이 드는 것은 사실이죠. 자, 하지만 펀드 보수를 보면 0.07%로 아까 0.021%보다 몇 배나 더 비쌉니다. 하지만 0.07%도 굉장히 저렴한 편에 속하고 시총과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나는 왠지 규모가 가장 커서 좀 안정적이라고 느껴지는 타이거가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매수하시면 되고요. 아니다, 어차피 ETF는 상장 폐지된다고 해도 투자금을 돌려받는다고 하니까 수수료 싼 게 장땡이다 하시는 분들은 KB스타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나는 어차피 계속해서 장기 투자를 할 거니까 그냥 분배금을 자동으로 재투자해주는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TR이 가장 끌린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코덱스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펀드 보수도 아까 코덱스가 0.05%였으니까 오히려 타이거보다도 펀드 보수가 저렴합니다. 자, 하지만 기본적으로 미국 나스닥 100이라는 동일한 기초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앞에 타이거가 붙든 코덱스가 붙든 전혀 상관없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끌리는 거 아무거나 매수를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우리 생활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올 텐데 수혜주는 거의 뻔하거든요. 반도체와 기술주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반도체와 기술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10년이든 20년이든 길게 보고 투자를 하실 분들은 나스닥 100에 투자를 하시면 어중간한 단일 종목보다는 아마 수익률이 더 좋게 나올 겁니다. 특히 삼성전자에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 요즘 수익률이 너무 안 좋아서 좀 마음고생이 많으실 텐데, 이런 나스닥 100 같은 ETF 하나를 추가해 주시면 훨씬 더 투자가 재밌어질 겁니다. 자, 그럼 항상 성투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나스닥 100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